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입니다. 매주 수요일 장중에 중간점검, 토요일 낮 12시에 최종 리뷰 영상 올리고 있죠. 이번 주 수급관심주는 총 4개였었죠. 고가권 2개 종목, 바닥권 2개였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였었죠. 중장기로 지속 좋게 보지만 이번은 1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차원에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수급을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는 이틀만,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놓고 보면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만주 매도하고 어제 9만주 넘게 매수했으니까요. 4분기 실적의 경우 과거와는 다른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는 올해 부진했던 상반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강할 수 있음도 긍정적일 듯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꼿꼿이 올라오는 빨강색 5일선을 지켜낸다면 월요일에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이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4만 3천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솔케미칼이었죠. 삼성전기처럼 중장기로 지속 좋게 보지만 이번 주 수급관심주 차원에서 뽑았다는 거. 월요일 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5일선과의 괴리율로 인해서 오늘 5일선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양호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월요일에 외국인이 38,500주 정도 약 4만주에 가까운 수량을 매수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외국인 지분율은 35%를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기록하면서 실적이나 수익성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500억 넘게 컨센서스 상회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3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30%를 넘었죠. 3분기 영업이익은 상반기도 좋았지만 3분기는 더 잘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분기에는 연말에 일시 지급되는 성과 보수 등으로 인해서 3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참고해야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난 8월 초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만원 돌파하면서부터는 5일선과의 괴리율도 있었고 살짝 속도 조절 나올 수도 있어 보이지만 내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 대규모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소재까지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나 지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5만 8천원을 강하게 지켜주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높였죠? 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BGF 리테일입니다. 월요일 좀 상승했다가 어제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은 월요일, 화요일 합쳐서 약 한 5천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월요일날 좀 2만주 넘게 매수를 하다 보니
뭐 어제 오늘 장중 수급이지만 뭐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견조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반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상회했죠. 시장에서는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시기가 4분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 1분기가 될지를 두고 갑록을박 수 있는 상황이지만 편의점 산업 재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워낙 올해 실적 기저가 낮았던 만큼 지금부터는 반등의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향후 이어지는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 투심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갈색 200일선에 대한 부담이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가 장기 이평선 200일선, 240일선을 돌파할 때 결국에는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되면서 돌파한 케이스가 많았음을 보면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및 비중 조절 가격은 역시 소개해드릴 때와 같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4종목 중에 유일한 코스닥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화요일 2%대 상승을 보이고 오늘 수요일 오전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이 제가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코스닥이 약 한 1%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파라다이스에게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기관은 어제 또 20만 주 매수했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등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수급도 뭐 그리 나쁜 편 아닙니다. 그렇죠? 견조하고 향후 출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적자 지속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은 악재를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3분기에도 퇴직 등 비용 지출되었지만 향후에도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를 절감하면서 체력을 비축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향후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관련돼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주 정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이번 주는 모더나, 지난주는 화이자, 다음 주는 아스트라제네카 계속해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백신 소식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어제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오전의 흐름을 보면 갈색 200일 이평선을 이처럼 돌파 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흐름은 견조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 15,200원 제시했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소개 당시 말씀드렸던 종가상 13,400원에서 좀 더 올려서 종가상 14,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비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